안녕하세요.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그야말로 너무 따사로운 봄날 첫 주간의 첫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곳곳에 아주 하얗고 뽀얗게 핀 벚꽃처럼 여러분들의 하루가 화사하셨습니까? 주말에 아마 나들이 하신 분들은 정말 새삼 벚꽃 풍년을 많이 만끽하셨을 것 같아요. 예년보다 2주일 정도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피는 벚꽃,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시간 나는 대로 짬 내셔서 봄 기운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하루를 우리가 꼭 마무리를 하는 시간으로 책도 보고 또 우리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어떠했더라 이렇게 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저녁 산책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저녁에 산책하기 참 좋죠. 아마 4월 정도서부터 너무 덥기 전 한 6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다 저녁에 해가 지려고 하는 찰나서부터 뉘엿뉘엿 해가 지고 또 가로등이 켜지고 이럴 때 식사 전후로 나가셔서 이렇게 산책들을 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산책로 있는 곳들 찾으셔서 산책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건강을 또 마무리하면서 또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가 오늘 무엇을 했더라.' 오늘 있었던 불편한 마음들과 생각들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해 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내일 하루를 시작할 새로운 마음과 기분 여러 가지의 잡념들 없이 좀 정리되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는 좋은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서 정리정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리정돈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매우 매우 잘한대요. 특히 청소도 잘하고 정리정돈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정리정돈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리 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을 제자리에 잘 두는 것을 넘어서서 보관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 보관 상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시때때로 또 계절에 따라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것들은 또 한 곳으로 치워두기도 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자기 생활의 관리뿐만 아니라 앞서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해 나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정리정돈해 나가다 보면 내가 정말 원했던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쌓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물론 돈 관리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해 나가는 시간,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정돈을 해 나가는 그 습관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짬 나는 대로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저녁 산책,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생각도 마무리하고,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의 하루의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고전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은 계속 이렇게 고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고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논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논어 읽어보셨을까요? 예. 논어 한 번쯤 읽어봤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떨 때 무언가 잘 안 풀린다, 혹은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고전을 읽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펼치는 책 중에 하나가 논어입니다. 오늘은 논어 중에 위정편 제2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위정편 제2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0유호 이지어학, 31입, 42불혹, 52지천명, 62이순, 72종, 심소 6불 유구. 다시 이것을 우리가 한자를 좀 풀이를 해보면요. 50유호 이지 어학은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는 뜻이고요. 31입은 30살에는 자립을 했다. 42불혹은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52지천명, 50살에는 천명을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62이수는 60살에 귀로 들으면 이치를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72종 심소 욕구유구, 욕불유구는요, 70살, 70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래요. 물론 제가 한자를 바로 직역한 건 아니고요. 옆에 풀인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정편 제2에서는 이 글을 나타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성장하는 단계를 15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라고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성공의 30단계를
또 수행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이별로 단계를 갖는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청취자분들은 '무슨 나이를 먹는데 단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나이를 먹으면서 대체로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나이를 아직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시간을 거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경계하는 거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돼야지 취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 그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단계라는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이 15 세부터 70 세까지 이 6 단계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자면요. 이 15 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15 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 시기잖아요. 이 청소년 시기에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움에 뜻을 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 배우는 것에 온 마음과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배우는 것에 나의 중심을 쏟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30 세에 자립을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자립을 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모든 것에서 홀로 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부분 당연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혼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려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칙과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칙과 올바른 기준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서른에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다. 이립이 그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원칙과 가치관을 갖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자세를 갖추는 것도 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를 갖추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의 기준을 갖는다면 30에 갖춰야 된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40. 40에는 불혹, 우리가 40을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혹은 한자 그대로를 얘기를 하자면 그야말로 그죠? 미혹되지 않는다. 불혹. 예.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을 얘기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달콤한 속삭임을 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정적인 요소이건 아니면 나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옆에서 부추기는 것이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에게 분명한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무게감은 앞서서 30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다 보니 자기 생각이 맞다 틀리다 반복을 했을 거잖아요. 그 반복을 하면서 가졌던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확신이 들 때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정말 기준이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30에는 기준을 갖고 그냥 출발해서 사회생활을 했다면 40이 됐을 때는
그 30대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구나. 이런 부분은 이걸 조심해야 되구나.'라는 것을 배웠으므로 '미혹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어서 50 에는 지천명,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나이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지천명, 이순 이런 뜻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 나이대에 갖춰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50. 사실 제가 50 이잖아요. 50이 되었을 때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알아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나이에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저 아직 모르거든요. 이 '하늘의 뜻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해 볼수록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한계를 좀 많이 느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40에는 좀 자신이 많이 있었다면 50이 되니까 한때 한때 내가 정말 아주 자신감에 꽉 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겸손해졌다가 아니에요. 그냥 겸손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을 것이고, 지금은 그냥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거. 제가 이게 정말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걸 가질 수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참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논어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하늘의 뜻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노력의 한계를 깨닫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여 주는 거, 인정하는 거, 나약한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대로는 못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사회적인 관계나 가족적인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에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정도를 아는 것. 그것이 아마 지천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60. 60 이순이라고 할 때 이순이 귀자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어떤 순리를 귀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순리를 다 듣는 게 아닌데 왜 60 에는 순리가 귀로 들릴까요? 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리와 이치와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해안이 생기나 봐요, 60 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저 사람이 말하는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람의 무게감을 알 수 있는, 정말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정말 진정한 가치, 진정한 순리, 이런 것들이 그냥 들려지는,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때가 60 인가 봐요. 그리고 70. 70에는 어떻다고요? 너무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옆에 그 번역 글을 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데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정말 이것이야말로 어른인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정말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다 용납이 되는 자리가 많잖아요. 어른이니까 봐주고 어른의 말을 주로 들어주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요즘은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자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이것저것 의식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그냥 편안하게 행동하고 말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너무 편해지거나 너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그죠? 정말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간섭하게도 되고 말을 너무 많이 하게도 되고 또 그죠?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건 마지막이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이전의 나이에서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이 시기에 가져야 될 어떤 태도와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을 마무리할 때 논어, 고전 속에 나오는 나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다듬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은 시간을 따라서 꽃도 피우고 낙엽도 지고 그리고 또 겨울 동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싹을 돋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고 또 어른이 되어서 해야 될 역할도 하고 책임을 다하고 정말 자신의 온전한 에너지를 다 쏟아내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이고 어디쯤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마무리하기 딱 좋은 인생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행복하세요.